지난 영상에서 일본은 진짜 침략의 발톱을 완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을사조약을 시작으로 점점 많은 것을 뺏어가더니 결국 한일병합조약으로 우리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바로 일제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라를 뺏기기까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던 거 아니다. 바로 국권, 나라를 수호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한 운동을 했다는 거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의병활동, 의거활동, 그리고 애국계몽운동까지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의병활동. 의병은 사실 나라의 정식 군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나라가 위험에 빠졌으니 일본과 싸우자 해서 일어난 건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의병이 되느냐. 그동안 우리 것을 지키자라고 했던 위정척사운동 하던 유생들, 유교를 공부한 유학생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그 농민들, 그리고 소년, 여성 이런 어린아이들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들고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의병 크게 한 3번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 요 시기 의병 활동의 시작은 을미년입니다. 을미년에 우리 무슨 일이 있었죠? 맞아요. 바로 그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개혁에서 머리를 잘라라 그러는 단발령이 있었죠. 그래서 요 2가지에 우리가 분노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런 분들이 의병을 이끄셨는데 딱 봐도 그죠 유생들이죠. 그래서 양반 유생들이 주도해서 의병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요 고종이 워워 시켜가지고 이제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게 그로부터 10년 후에 을사의병입니다. 을사년. 을사년에 무슨 일? 그렇죠. 바로 을사늑약을 일본이 강제로 체결시켰죠. 그래서 그거에 반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일본 몰아내자. 그래서 이 을사의병은 요런 분 옛날에 배운 적 있죠. 우리 그 강화도 조약에 반대해서 도끼 상속 올리셨던 분. 근데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나이가 70세예요. 그런데 70세의 몸을 이끌고 일본과 싸우겠다고 의병들을 이끌어 일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익현 같은 양반 유생. 그런데 이 을사의병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면 그동안은 평민들은 양반 유생들 밑에서 부하로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돌석은 이름만 딱 봐도 평민이잖아요. 그런데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의병의 우두머리가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 출신 의병장이 나타났다.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에요. 그래서 완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아주 잘 싸우시는 분. 그래서 이 신돌석 같은 분이 의병을 평민 출신으로 이끌기도 했다라는 거. 그런데 1907년에 또 일본이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바로 우리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산된 군인들이 와 집에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병 부대에 합류해서 일본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907년이 정미년이에요. 그래서 정미의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미의병은 그러니까 군대 해산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고종을 강제로 쫓아낸 일 요거에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해산 군인들 이 군대 해산돼서 해산된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의병의 전투력이 더 강해지겠죠. 그렇지? 잘 훈련받은 군인들까지 합류하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니까 야 우리 요걸 한번 연합해보자. 전국적인 의병 부대를. 그래서 연합해서 어디 한 곳을 공격. 어디냐? 바로 일본 통감부가 있는 서울을 공격하자.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총대장으로 해서 이제 일단 선발대가 동대문으로 진격을 하는데 결국은 일본군과 싸우다가 결국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요 서울 진공작전 실패하는 얘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더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것은 실패했지만 의병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의병들은 일어나요. 하지만 일본은 이거를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이제 의병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라를 막 다 먹으려고 하기 바로 전에 이제 의병을 완전히 소탕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피비린내 나는 사륙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의병이랑 현상수배가 붙고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처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군대 해산 이후에 이렇게 일본의 탄압으로 의병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의병들이 싸우긴 싸워야겠는데 어디서 싸울 것이냐.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가는 거죠. 일본의 손길이 좀 닿지 않는 만주나 연해주 이런 곳으로 가서 계속해서 일본과 싸우는 독립군 활동을 해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의병들이 계속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어느 의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자유민으로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의병들.
를 끝까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거. 뭔가 의로운 거사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딱 그 타겟을 정해요. 그래서 매국노 또는 침략의 원수 이런 이들을 처단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적 암살단은 오적이 뭘까요? 그죠? 바로 을사오적을 처단하자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다음 전명훈 장인환 이 두 의사께서는 스티븐스라는 미국인을 암살합니다. 갑자기 왜 생뚱맞게 미국인이냐? 그런데 이 미국인 그냥 미국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국에 이완용 같은 충신, 이토 같은 지배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완전 친일파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시 전명훈과 장인환 아주 젊은이들이었죠. 스티븐스에게 총을 겨눠 암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스티븐스 암살 사건은 정말 미국 신문에도 실릴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은 이재명, 지금의 경기도지사와 이름이 똑같은 이재명이라는 아주 앳된 얼굴의 23살 청년은 바로 우리의 원수, 매국노 이완용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명동성당 앞에서 그 이완용에게 칼을 엄청나게 막 찌르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되고요. 이제 지금도 명동성당 앞에 이재명 의사의 의거터가 남아 있는데요. 이완용은 그때 엄청 칼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막 수술받아서 목숨을 건집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모두 아는 그분입니다. 바로 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신 분 맞습니다. 도마 안중근 의사죠. 이분은 바로 러시아의 하얼빈, 지금은 러시아 아니고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러시아 하얼빈 기차역에서 누구를 그렇죠. 우리의 첫 번째 통감으로 부임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하여 사살한 분이죠. 그래서 도마 안중근 우리 모두 기억하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체포돼서 사형을 선고받고 결국은 사형당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했던 운동은 일본과 뭔가 싸우자, 총 처단하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방식의 운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이분들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뭐 들었나요? 붓을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싸우는 거 말고 먼저 실력을 키우자. 이런 운동을 생각하신 분이죠. 그래서 국민을 깨우치고 뭔가 우리도 산업을 발전시켜서 잘 살아서 실력을 키워서 일본과 비슷한 레벨이 되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약간은 평화적인 그런 운동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그 다음에 산업발전 이런 거를 바탕으로 독립을 쟁취하자는 그런 운동을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고 깨우쳐서 국민들을 깨우치고 실력을 키워서 우리가 독립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애국계몽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단체들 중에서 우리는 신민회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이전 단체들은 주로 일본의 탄압을 받아서 금방금방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신민회는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비밀 조직으로 일본에게 모르게 일본에게 비밀리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민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승훈, 양기탁 선생님이 참여하셨고요. 목표는 이거예요. 바로 힘을 키우자. 힘을 키우기 위해서 뭐 하느냐? 바로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도 실력을 키우자. 그 다음에 회사. 자기 회사는 도자기 회사예요. 도자기. 태극서관은 책 서자. 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우리도 돈을 벌자. 자본을 만들자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어른들까지 깨우치고 교육을 하려면 신문이 좋겠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하는데 이 신민의 대한매일신보는 신민의 소속의 양기탁 이분이 주도하셨는데 이분 혼자 한 게 아니라요. 플러스 딱 봐도 외국인이죠. 바로 베델이라는 이름의 영국인이 함께 만든 신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대한매일신보에게는 유리한 거였어요. 그 당시 영국과 일본의 관계는 영일동맹, 그래서 굉장히 친한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는 약간 일본을 좀 비판하는 글, 일본 침략을 비판하고 의병 같은 소식을 실어도 이 베델이라는 사람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델이 쉴드를 쳐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실을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그런데 이 신민회는요, 이렇게 신문 만들고 회사 만들고 학교 만들고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 어디죠? 바로 만주에다가
독립운동 아지트를 건설하는 노력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신민회의 이회영이라는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분은 육형제인데요. 진짜 서울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걸 보면서 형제들을 다 모아서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모든 집 전 재산을 팔아요. 거의 조대였대요. 뭐 억도 아니고 조.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만주로 갑니다. 가족들을 다 이끌고 만주로 가요. 그래서 만주에다가 그 돈을 가지고 한국인 마을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키우는 거죠. 바로 그런 노력을 하신 분이 신민회 이회영. 그래서 신민회가 만주에 독립운동 아지트를 그렇게 건설한 거죠. 그 세운 학교가 바로 신흥무관학교.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독립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독립군들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런 곳에서 일본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많은 활동을 했던 신민회. 그런데 이 신민회는요, 결국 비밀 조직.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 일본에게 발각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독립운동가 105인을 잡아서 완전 막 그 탄압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105인 사건인데 그때 신민회의 정체가 탄로나면서 결국 신민회는 일본에 의해서 해체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애국개몽운동 실력을 키우는 이런 신민회 같은 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함께한 경제적 힘을 기르는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이거 뭐냐면 채자가 빚채자예요. 왜 우리 사채업자 그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빚을 갚자. 누구에게? 일본에게 진 빚 1,300만 원을 갚자예요. 아니 우리가 왜 빚을 졌느냐 이거죠. 일본이 우리에게 뭔가를 막 만들어줍니다. 도로를 만들어주고 기차를 깔아주고 막 병원 세워주고 이래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를 위한 거? 아니죠. 바로 일본의 침략을 위한 건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우리한테 그걸 다 빚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일본에게 우리가 1,300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 1,300만 원이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 당시 집 한 채가 1,000원이었대요. 1,000원. 그러니까 1,300만 원은 거의 몇천억에 이르는 돈인데 그 돈을 우리가 갚자는 거죠. 왜 빚쟁이가 되면 약간 좀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고 떳떳해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빚, 우리가 갚자.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모금, 1,3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모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술 끊고 담배 끊어서 돈을 모으고요. 여자들은 막 집에 있는 반지, 비녀 이런 거 막 팔아가지고 성금을 냅니다. 막 기생들까지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성금을 내요. 그래서 이거 알려야 되니까 이 운동 대한매일신보가 막 이렇게 홍보를 해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열심히 해서 1,300만 원을 모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일본은 이런 운동 싫어합니다. 왜냐? 그죠? 한국인이 뭔가 단결하는 이런 운동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 일본은 이 운동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국제보상운동은 230만 원까지 모았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요, 이 국제보상운동이 시작된 대구에 가면 국제보상운동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요, 이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이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또 올라가기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운동, 힘을 함께 모아서 나라 빚을 갚고자 하는 이런 운동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방법은 다르지만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세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바로 싸우자, 의병, 처단하자, 의거, 그리고 실력을 기르자는 애국개몽운동.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하셨겠어요? 어떤 운동에 참여하셨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